우리 프로그램에 설득을 해가지고 출연을 시키려고. 중화고등학교 1학년 교실을 찾았습니다. 1교시 시작 전부터 아이들은 벌써 지쳐 보입니다. 잠 못 잤어 어제? 어? 어? 학교 왜 온다고? 공부하고 졸업장 따려고요. 학교가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어? 중1 때부터 아예 공부에 손을 뗐어요. 왜? 흥미가 없어서. 흥미가 없었어? 네. 제작진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한번 즐겁게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는데요. 중화고등학교 1학년 7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부가 싫어져서 안 하는 아이, 공부를 거부하는 아이가 현재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스로를 공부 못하는 아이로 여기며 상처받고 있는 현실. 그 공부 상처 난 아이들이 주로 이제 이제 사교육 논리와 이제 부모의 마음이 결탁하는 거죠, 이게. 결탁하면 이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야, 예를 들면. 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경우로 가는 거죠.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키면 전두엽의 기능이 강화되고요. 문제풀이 능력이 올라갑니다. 행복하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게 되십니다. 마음이 즐거워지면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180일 후 아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받은 며칠 후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직업 하는 일에 따라서 그것도 뭐 비슷한 얘기가 있겠지. 68페이지에 지도 보여? 7명 아이들 중 유난히 수업을 열심히 듣는 아이가 눈에 띕니다. What do you see around you? I'm in front of a small restaurant. Listen and choose where the woman is 하고 나오는 거 보여? choose 뭐라고 했지 친구야? choose 골라라 적어봐. 선생님은 무조건 모르면 적는 게 원칙이라 생각해. choose 하나, 둘, 셋, 제로! 친구들과 게임을 하는데 여념이 없는 재원이. 게임은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재원아. 네. 빨리 수수 재원아. 쓰리를 몇 대 몇으로 넣지? 서재원. 쌤, 천천히 하면 너무 빨라요. 2대1이요. 2대1이요. 얘를 2대1로. 여러분, 라스트 선생님이랑. 국어 시간입니다. 자, 187쪽에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하지만 재원인 사물함에도 국어 교과서가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조음의 위치 방법, 모음의 꽃놀이, 꽃같은. 친구와 함께 교과서를 보다가 결국 수업 듣기를 포기한 재원이. 적어야겠지. 하지만 그렇게 적으면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아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걸까요?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속 그래요. 근데 딱 진짜 정신을 차려보면 바뀌어요. 하는 척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늦게까지 하기도 했는데 했다고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이게 한 게 아니고 완전 딴짓하고 그냥. 성적 이것 때문에 그냥 기가 맨날 죽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이렇게 쭈그려 있다 해야 되나? 그냥 혼자 이렇게 짜져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성적표만 받으면 끝날 거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다는 아이들.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1학기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든 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호간도 아까 없었잖아. 어디 가세요? 자, 이호는 그 다음에 원가도 이리 와. 몇 번을 봐도 충격적이어서. 더럽죠, 아주 기분이 불편해. 엄마가 오늘 성적표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물풀에나무 몽둥이 하나 주문했어요, 인터넷으로. 오늘쯤 올 거예요. 패드 하나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태권도장 아는 돈 빌려가지고. 전에 죽었어요.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큰 절망감에 빠진다는 아이들.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회복 탄력성과 낙관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인 회복 탄력성의 경우 한국인 평균 이상인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재원인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요. 낙관성이 낮고 지나치게 비관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평균분의 이상인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친구들은 좀 심하다 싶은 공부 상처에서도 이겨나가는 반면에 별거 아닌 상처인데도 약간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다든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공부로 인한 우울증. 7명의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 대학 입시를 향해 가는 동안 대한민국 아이들의 마음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의하면 학업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높을수록 학업 성취도는 낮아지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느라 공부하는 데 쓸 에너지마저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Definitely, emotions are directly connected to how a student learns, right? And there's no way that we can push a child to learn without also creating an environment for them to learn, so that emotionally, again, they feel safe and sound to be able to learn. When all of your energy is wrapped up into something that you're worried about or something that you're scared about, again, you don't have enough energy freed up to learn and to memorize and to analyze. 낙관성 0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크다는 종윤이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은 일주일에 5번 이상 가는 학원을 가지 않는 날. 그래, 잘 왔다. 종윤이가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프라모델을 손보는 것입니다. 내 분신 같은 놈들인데. 진짜 풀리죠. 조립하면 그냥 그 순간만은 그냥 아무 잡념 없이 집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생활에서 유일한 숨쉴 틈이라는 취미생활. 하지만 엄마는 불만이 많습니다. 별로 좋진 않아요. 싫어요, 사실은. 싫다기보다 시간이 조금은 아깝죠. 롤, 그 다음에 스포츠, 뭐 이런 건 꼭꼭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쪼개지는 시간들이 모이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아까워서. 아니, 인간적으로 말하면 반에 솔직히 월화수목금토일을 학원을 가는데 그럼. 그래서 다 줘요. 수행평가 과제에 열중인 종윤이. 종윤 엄마 좀 나갔다 올게. 네. 테이블에 과일 있어. 엄마가 외출을 하자마자 종윤이는 프라모델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보고 그다음에 뭐 해? 게임이죠. 게임. 그다음에 솔직히 그거 빼갈 게 없어요. 솔직히 자기가 엄마 오는데 독서하면 미친죠. 감시가 사라졌을 때 만끽할 수 있는 자유. 이때 어머니가 오면 저는 사시가 분리수거 되는 겁니다.
보통 자유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어머나. 네. 보냈네. 다 했어요. 다 했어? 네. 잘했다, 야. 자랑스럽죠? 어머니 야구할 시간이네. 사실 종윤이는 전교 20등 안에 들기도 하는 우등생입니다. 하지만 큰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시험 불안증입니다. 예전에 중3 때 시험에다가 답안지 하나 밀렸어가지고 고쳐 쓰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걷어가시더라고요. 덕분에 10몇 점 나왔죠. 그래가지고 마킹은 되게 꼼꼼하게 해요. 그래서 하면서도 막 불안해? 네 손이 떨려가지고 마킹할 손이 때? 이래요.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해 마킹할 때? 이런 좀 덜 떨리죠. 답안지를 밀렸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성적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종윤이의 시험 불안증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그때는 순간적으로 바다를 진짜 죽고 싶었어요. 시험을 못 보면 모든 사람들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험을 못 본 날에는 칼과 밥줄을 멀리 하시죠. 이 새끼 이상한 짓 하요. 멀리. 너도 그런 그런 걸 느껴? 네가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제가 평상시에 표정 관리 되게 잘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욱하면 표정이 바뀌어 정색하면서 이게 왜 먹고 거기다 그냥 바뀌어 이렇게 그 순간적인 상태에서 제가 참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그냥 참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참을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애써 억누르며 여유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버텨내고 있는 종윤이. 하지만 엄마는 종윤이가 조금만 더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저희는 사실 아이가 원한다면 아이가 욕심을 내서 원한다면 과외도 사실은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건 너무 싫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종민이가 엄마 나 학원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만둬라. 중학교 때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정말 중학교 때 같으면 그래 그럼 한번 쉬어봐라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너무 힘들어서 다니기 싫어요. 그러면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선대를 사랑하는 싹 부른다. 부른다. 1, 3번. 안 맞았어. 15번에 3. 3? 16번에 1. 네, 지금 못 나가봤어. 17번에 2. 2? 똑같아요. 찍지 마세요. 울면 안 찍는 거야. 나 진짜 울 것 같아. 멘붕. 1번에 4번. 2번에 3번. 2번에 1번. 6번에 영어 시험 채점을 하는 동희의 기분이 꽤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점수를 계산하고 나서는 표정이 금세 어두워지고 맙니다. 시험 첫날부터 엄마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너 시험 어떻게 봤어? 어? 전화도 안 하지 마. 시험 어떻게 봤어? 영어. 영어만. 영어를 어떻게 밤새서 했다며. 이거 너무 어려웠어. 싸늘도 어렸대? 용진은? 몰라. 밤을 새워 공부했지만 90점을 넘지 못한 동희. 엄마의 표정을 보니 내일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볼륨을
세수하고 해. 응? 집중하고. 네, 중1 딱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정말 바닥이요. 정말 상상 이외의 바닥. 저는 그런 점수를 어디서 듣지도 못할 뿐더러 상상을 못했어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막 울면서 성적도 보여드렸는데 엄마가 그거를 구겨서 던졌어요. 갑자기 우시다가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자전거 타고 좀 멀리 갔었는데 그때 서울숲 그쪽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에 뭐가 장애물이 있든 없든 그냥 달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그냥 기억에 남아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서. 얘가요. 이게 성적표인데 지가 못한 거 해갖고 빵꾸 뚫어졌잖아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동희. 하지만 성적은 노력한 만큼 나와주질 않았습니다. 너를 어떻게 믿겠니? 네가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는 거 엄마도 믿을 순 없지만 믿고 싶었다. 믿고 싶었는데 이 애들 성적 보면 정말 실망스러워. 더 이상은 안 되거든. 그리고 오신 거예요. 성적표를 받고 가장 속상했던 건 동희 자신입니다. 하지만 동희는 상한 마음을 위로받기보다 부모님의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내일 긴장돼요 벌써. 여름방학을 하는 내일은 성적표가 나오는 날.